네, 반갑습니다. 문은영 대표입니다. 오늘 뭐 갑작스럽게 좀 방송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죠? 네. 목소리는 다들 잘 들리시죠? 그죠? 네. 자, 뭐 또 오늘 다름은 아니고, 제가 이제 무료 신청방이죠. 무료 카톡방, 무료 신청방. 카카오톡 방을 뭐 지금 운영한 지가 이제 한 7개월, 그죠?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뭐 7개월, 8개월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진행을 했었고, 뭐 오랫동안 또 체험방도 유지를 했었고, 또 무료 카톡방도 자주, 그죠? 자주 이제 더 넘나들면서 또 여러 가지 종목들도 추천을 하고 또 AS도 하고 또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도 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회사에서 이제 이 카톡방을 깨겠다라는 연락을 좀 받았습니다. 갑작스레 저도 이번 주에 받았어요. 이번 주에 좀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뭐 다시 만든다라고는 하는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그죠? 뭐 못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왜냐면 이제 카톡방을 나갔다가 또 다시 들어오는 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감 방송 한번 해야 되겠다 오늘 그런 생각으로 오늘 이제 시장 이야기도 잠깐 하고 또 뭐 리뷰도 조금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내용도 좀 있고 해서 좀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뭐 짧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번외 방송이기 때문에 방송도 제가 이제 너무 피곤해가지고 많이 줄여놓은 상황이고 번외 방송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오늘 순서는요, 한 뭐 짧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어쨌든 7개월, 8개월 동안 어쨌든 간에 인연이 닿아가지고, 그죠? 같이 이제 매매를 했었는데, 대표적인 종목들 한번, 어떤 종목을 매매를 했는지 한두 개 정도 다시 한번 리뷰를 좀 해보고, 과연 현재 이 종목을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스탑하고 새로운 종목을 봐야 될 건지, 또 향후에 뭐 간단하게 또 어떤 이슈들이 시장에 있는 건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뭐 꾸준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생각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실 정회원들은 제가 이제 당분간 뽑진 않았죠. 그죠? 한두 달 또는 뭐 한 3, 4개월 정도 뭐 어쩔 수 없이 조금씩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었지만은 뭐 제 자의적으로 이제 회사 쪽에 이제 그만 좀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저의 입장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제 시장이 좀 어그러졌죠, 그죠? 어그러지고 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제 주위에서 많이 봅니다. 뭐 다른 전문가들도 있고 또 회원들도 뭐 지인들도 많이 있고 보고 있는데 이게 결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좀 들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능력이 안 돼가지고, 많은 인원들을 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서 자꾸 이제 자제를 했던 부분들인데, 최근 들어와서 뭐 회사 이야기도 듣고, 저도 이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다가, 같이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도 사실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능력이 안 됐던 부분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이야기도 같이 좀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방송을 열었습니다. 자, 편안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오늘 좀 힘은 없습니다. 왜냐면 어제 오늘 좀 많이 달렸죠, 그죠? 정회원들하고 좀 많이 달렸기 때문에 장중에 워낙 집중을 해가지고 목소리도 조금 다운되어 있고 중요한 건 제가 아직도 아침도 안 먹었습니다. 하루 종일 굶었거든요. 어제하고 오늘까지 한 끼 먹었어요. 한 끼 주식 본다고. 그래서 목에 힘이 조금 없지만은 참고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올해 1월 달, 뭐 2년을 맺은 사람들이 이제 저하고 벌써 반년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어떤 종목들을 매매했냐. 자, 우리 어떤 종목 매매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종목이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 기억에는. 제 기억에는 역시나 제가 이제 투자의 고수 방송에 나가서 1회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섹터 한종 섹터가 있었습니다. 물론 뭐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지만은, 그죠? 전기차 빠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항상 전기차에 대한 애정을 보여줬고 2015년도부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전문가 활동을 하기 전에 전기차 업종으로 상당히 돈을 벌기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자, 원래 역시 우리 뭐 투자의 고수 회원분들 또는 무방 청취자들 분들하고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종목들은 역시 전기차 업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죠?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연초부터 강력하게 추천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죠. 양극재를 만드는 회사죠, 그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는 다시 한번 이야기되지만 좀 핵심을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왜 2차 전지 관련주가 강세이냐? 최근에 LG화학이나 삼성 SDI도 강세인데 왜 강세이냐?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을 할 때요, 일반적으로 전기차 그러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기차도 뭐다?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라고 하게 되면요, 타이어 관련주도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전기차가 하늘을 날아다니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있습니까? 전기차에도 반도체도 들어가고, 헤드라이트도 들어가고, 카시트도 들어가고요. 그죠? 여러 가지 지금 부품들이 몇천 개 부품계, 1만 개 이상의 부품들이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전부 다 전기차 관련주입니다. 다만, 전기차에서 들어가는 부품들 중에 가장 비싼, 단가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품이 뭐냐 그러면 핵심은 뭡니까? 이제 2차 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가장 많은 부품과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2차 전지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기차다 그러면 뭐다? 2차 전지 관련주를 전기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플러스 알파를 한다고 하게 되면 뭡니까? 전기차 부품 관련주. 뭐 예를 들게 되면 상신 EDP 같은 애들. 일반 자동차에도 부품이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부품이 들어가죠. 우리 산업 같은 애들도 뭐 어떻게 들어갑니까? PT 시트가 일반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전기차에도 들어가겠죠. 그래서 좀 세분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뭐다? 전기차 관련주 중에서 뭐 소재 관련주, 특히 2차 관련주, 뭐 양극재, 음극재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뭐 동박, 그죠? 이런 것들을 위주로 공략을 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종목이 뭐였다? 에코프로 BM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했던 게 이제 이 당시였는데 2월달 경이었던 것 같아요. 2월달부터 매매를 하기 시작해가지고, 그죠? 매수를 한 이후에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았고, 처음에는 상당히 지루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매수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죠? 그 이후에 한번 주가가 올라간 이후에 또 뒤늦게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죠. 그죠? 야, 나는 저점에서 못 잡았어. 하지만 대표님이 전기차가 좋다라고 하니까 매수를 할래. 근데 주가가 참 안 올라갔어요. 돌아보면. 하지만 뭐다? 지금 지나고 보니까 안 올라간 것처럼 보였지만은 어떻게 됐다? 주식은 계속해서 올라갔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늦게 사신 분들도 한 4, 50%, 그죠? 좀 일찍 사신 분들은 70%, 작년 또는 올해 초부터 매매했던 분들은 역시 뭐다? 전기차로 100% 정도의 수익을 봤던 종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에코프로 BM을 못 사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또 우리가 이제 꼭 한 종목만 볼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후에 또 매매했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었냐면 뭐 PNT 같은 종목들, 그죠? 수익률은 따질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쉽다라고 하게 되면 수익 매수를 한 이후에 차익을 했더니 주가가 더 올라갔다는 게 아쉬운 거지. 주가는 현재도 올라가고 있고요.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도 뭐 우리가 매매를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나왔고요. 이것뿐만 아니겠죠, 그죠? 그 이후에도 뭐 P&E 솔루션이든, 그죠? 뭐 상하 프론테크든 많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올해 핵심 2020년도에 야 전기차는 우리가 무조건 공략을 해야 된다. 다른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그냥 만 원짜리 이상 종목, 시가총액이 2천억 이상 종목의 전기차는 항상 나의 포트의 일정 부분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건 명확한, 그죠? 명확한 딱 결심을 딱 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전기차가 지금 또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뭡니까? 뭐 아직까지 일진머틀지 안 올라갔지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코스모신 소재 같은 종목들도 아직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여전히 뭐 전기차 최근 올해 매매했던 것 중에 가장 핵심 종목이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전기차를 올해 연초에 저의 방송, 그러니까 SBS, CNBC 방송을 보거나 또는 무료 방송에서 봐신 분들은 뭐 다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거 만약에 많이 사놨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이 됐겠죠. 그죠? 자, 그럼 대표님 지금 전기차 들어가도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언제까지? 내년까지는요. 왜? 아직까지 뭡니까? 전기 수소차, 뭐 수소차까지 좀 포함을 할게요. 전기 수소차.
지금 우리가 이제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데 이제 확실히 달라진 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제가 강변북로나 또 뭐 올림픽대로를 타게 되면요, 정말 전기차들이 이제는 꽤 많이 보여요. 특히 테슬라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죠, 그죠? 테슬라의 자동차들은요, 생각보다 정말 많이 보입니다. 분명히 과거보다 전기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위에 보고 있는 일반 자동차만큼 빈도수가 많지는 않죠. 이제 자주 보이네? 그죠? 이렇게 도로를 1시간 정도 운행을 하다 보면 한 두세 대는 기본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게 많다고 보이지는 않겠죠.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여러분들 지인들, 가족들, 친구들, 친척들 전기차 가지고 있는 사람 있냐고 물어보면 사실 하늘에 별 따기입니다. 맞죠? 없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가는 지금 많이 사실 전기차가 올라왔습니다. 주가가 벌써 저점 대비해서 100%, 그죠? 100% 올라왔지만 여전히 뭐다? 기업의 성장성, 섹터의 시장의 확장성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무궁무진하다라는 거죠. 왜? 전기차가 안 팔렸으니까. 주위에 전기차가 30%, 40%, 50% 넘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전기차는 끝났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내만 딱 따진다고 한정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국내 전기차 아직까지 매출액은 3%도 안 됩니다. 맞죠? 대부분 LG화학이나 이런 기업들은 뭡니까? 해외 쪽에다가 현재 수출을 하고 있는 거고, 그죠? 또는 뭡니까? ESS라고 이야기를 하죠. ESS. 그죠? 이 뭡니까? ESS?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전력 저장 장치입니다. 전기를 발생해서 여분의 전기를 모아놨다가 사용하는 거죠. 뭐 발전소에도 많이 사용하고요. 뭐 태양광에도 사용하고요. 다 사용합니다. 아직까지는 매출액의 2차 전지의 매출액의 95%는 뭡니까? ESS입니다. 그런데 이 분위기가 뭐로 넘어가고 있다? 전기차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죠? 전기차로 넘어가는 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전기차는 뭐다? 제가 보기에는 1년 정도는 더 공략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홀딩 의견을 드리는 거죠. 물론 많이 오르면 차익을 하겠지만, 다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좀 아쉬운 부분들은 뭐냐면, 제가 전기차가 좋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 주식이라는 게 물론 매수를 해가지고 홀딩을 하면 수익이 납니다. 전기차는. 그런데 뭐다? 지금 보시다시피 주식이라는 건 오르면, 산이 높으면 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또 골이 깊으면 다시 오르기 마련입니다. 주식이라는 건 항상 뭐다? 올랐다 내렸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이다라는 거죠. 그럼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된다? 좀 기다려줘야 되는 입장이고, 또 이 종목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하게 되면 또 안 오른 종목을 또 사야 되는 거고, 또 산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한다? 천천히 분할 매수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뭡니까? 당장 전기차가 좋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지르고 본다라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전기차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에코프로비엠 제가 원래 초창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목표가 12만원에서 15만원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에코프로비엠이 6만원일 때 제가 12만원 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콧방귀 꼈습니다. 전문가들도 콧방귀 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있죠. 조정이 나오고 더 올라갑니다. 다만 좀 기다렸다 매수하자라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지금은 너무 급등한 시장의 대장주, 뭐 LNF 소재 관련주죠, 그죠? LNF, 포스코케미칼 또는 에코프로 BM 같은 것들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올라오지 않은 종목들, 뭐 코스모신 소재도 괜찮습니다. 사실은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우리가 일단은 뭐 매수를 조금 해놓은 코스모신 소재 같은 애들도 지금 실적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코스모신 소재 작년에 정설을 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정설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늘어나겠죠, 물량은. 그리고 작년에 유상증자도 했죠. 설비시설 넘긴다고 무상증자도 했죠. 또 일부 시설들은 또 팔았죠. 매각을 했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전기차의 시장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기차를 관심을 좀 가지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어쨌든 간에 뭐 전기차 때문에 참 행복했던 상반기가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고요. 부럽죠, 그죠? 못 드신 분들. 아니, 저는 정말 열심히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쉬지 않고 전기차를, 그죠? 거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준 종목들, 정말 제가 사랑하는 종목이 또 한 섹터가 있었습니다. 원래 뭡니까? 뻔하지 뭐, 그죠? 오지죠, 오지. 그죠? 5G죠, 5G. 자, 5G 한번 주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자,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방송은 어제 제가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의 핵심 종목 KMW가 오늘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KMW가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52주가 아니고요. KMW가 상장한 이래 역사상 신고가를 찍어버렸습니다. 맞죠? 거기에다가 이 종목 제가 애착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애착이 가는 이유가 뭐냐면, 보여줘도 상관없죠? 자, KMW 우리 방의 비중을 한번 보면 뭐죠? 40%, 30%, 뭐 38%, 20%, 25%, 그죠? 그 보면 40%, 30%, 23%, 31%. 늦게 가입하신 분들 비중이 좀 적네요. 29%. 아벤킴도 좀 늦게 오셨죠, 그죠? 12%. 그죠? 40% 비중 난리 났죠? 제가 KMW 대주주네요. 그죠? 제가 KMW 대주주죠. 뿐만 아닙니다. 저쪽에 지금 무료 카톡방에도 KMW를 정말 쉬지 않고 추천을 해드렸고, 강조를 진짜 몇 달 동안 해드렸습니다. 쉽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그죠? 주가를 우리가 처음에 KMW를 맨 처음 이 종목도 처음에는 되게 낮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 주가가 올라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더 많은 비중을 사게 되죠. 그런데 어떻게 됐다? 정말 주가가 짜증나게 했어요. 2달, 3달.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뭐다? 지금 돌아보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서 급락을 했을 때 우리 또 매수했습니다. 최근에. 야, 급락했을 때 기회다. 새로 오신 분들 다 매수 또 시켜드렸죠. 미친듯이 매수 시켜드렸습니다. 진짜. 방에 가입하는 사람들 족족 전부 다 뭐다? 무조건 KMW는 사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하고 지금 인연이 된 사람들 중에서 KMW 없다, 전기차 없다 이러면, 그죠? 문제가 생기겠죠. 그리고 최근 며칠 만에 주가는 뭡니까? 급등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 신고가. 거기에다가 비중이 정말로 한 가닥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뭐 현재 수익률 자체는 뭐 치초에 샀던 사람들은 한 60%대 정도 수익이 됩니다. 60% 정도 수익이 되고요. 다만 뭐다? 중간에 계속해서 매수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수익률은 30%대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다만 뭡니까? 30%가 비중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죠. 그죠? 그래서 원래 역시 핵심의 또 하나는 뭐다? 5G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종목을 공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전기차를 공략을 하자, 5G를 공략하자, OLED를 공략하자, 바이오주를 공략하자. 왜냐? 종목을 보고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그림을 놓쳐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잡아놓은 게 이제 전기차하고 5G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KMW를 우리가 매수를 못 하신 분들 또 어떤 종목을 최근에 매수했죠? 뭐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도 있었고요. 엄청나게 주가가 급등을 했네요. 서진 시스템. 그죠? 미친 듯이 급등을 했고요. 또 뭐 며칠 전에 팔았던 솔리드도 있었고요. 뭐 RF텍도 있었고요. 그죠? 뭐 이노와이리스도 있었고요. 많은 종목들을 매매했는데 역시 5G 종목들, 뭐 RFHIC도 있었고요. 그죠? 모든 종목들이 여전히 어떻게 됐다? 우리한테 또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5G는 어떤 의미에서 그러면 보고 있나요? 5G는 사실 전기차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전기차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미래 성장 산업이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현대자동차, 기아차 또는 국가 정책적으로 밀어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 5G는 아니냐? 5G도 분명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5G는 뭐다? 약간의 변동성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자, 제가 왜 5G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왜 여러분들한테 개인 투자자들은 전기차를 해야 된다, 5G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느냐? 제가 투자의 고수 방송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삼성전자 10년 사놓으면 사람들이 미친 듯이 매매한 것보다는 훨씬 수익률이 좋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나쁠 거예요. 안 올라가니까 주가가.
그러면 진짜로 삼성전자가 나쁘다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 좀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던 것처럼 주식이라는 건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매수한 거는 고점에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재미가 없는 거고 또 삼성전자가 쉬어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지만 5년 이후에 돌아보게 되면 아 내가 2020년에 삼성전자 그냥 그때 들고 있었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주식입니다. 5G를 제가 좋다고 이야기한 거 전기가 좋다라고 이야기한 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지금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를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건요 미래입니다. 미래. 제가 속된 말로 농담으로 그런 농담을 정의원들한테 자주 하죠. 대표님 주식을 샀는데 물렸어요. 그래. 그냥 아들내미 주세요라고 합니다. 황당하죠. 그 의미가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우리가 사는 종목,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냥 끌고 가도 미래에는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전제를 두고 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미래에 어떤 종목이 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자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뭡니까? 공중전화에서 그죠? 20원 넣고 전화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공중전화 박스에서.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20원이었어요. 그 밑으로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그죠? 그 전에는 또 전화기 이렇게 다이얼 들어가 교환수까지는 기억이 납니다. 큰 집 가가지고. 그런 시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이 나왔었고요. 그죠? 뭐 시티폰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핸드폰이 나왔고요. 이제는 뭐 무선 전화가 나왔고요. 모르겠습니다. 미래에는 뭐 손에다가 이렇게 뭐 전자장치를 달아가지고 손으로 뭐 전화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어떻게 된다? 통신이 또는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술이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떤 기술? 무선 기술. 그죠? 언택트도 같은 이슈입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드렸지 않습니까? 코로나가 언택트를 유발을 했습니다. 코로나가 언택트를 유발했지만 사실은 코로나가 언택트를 유발을 한 게 아니다! 갑자기 왜 과음을 지를까? 그래야 집중하지. 코로나가 언택트를 유발한 게 아니야. 코로나가 언택트를 촉진시킨 거지. 언택트는 진행되고 있었어요. 언택트는 진행이 되고 있었다고. 공장에서 사람들의 노동력이 기계화로 바뀌고 있고 전자동 시스템이 있고 예전에는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뛰어가지고 다른 과에 넘겨줬는데 요새는 대형병원 가면 차트 딱 바닥에 놓으면 지가 알아서 기계 타고 하늘을 날아가지고 천장을 타고 다른 부로 다 날아갑니다. 맞죠? 예전에는 사진 뽑으러 다녔지만 지금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인터넷으로 다 하고요. 이제는 물건도 다 배달시킵니다.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언택트 4차 산업 사물 인터넷 비대면은 점점 세상화이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가 생겨가지고 은행 지점이 없어졌습니까? 코로나가 생겨서 증권사가 없어졌습니까? 모바일로 가입합니까?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생기기 전에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었다라는 거죠. 햄버거 가게 가가지고 돈 냈더니 저쪽 가가지고 결제하세요. 황당했다니까 내가. 작년에 CGV 가가지고 영화 보려고 하는데 카운터에 사람이 없어. 나도 젊은데 황당했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뾱뾱뾱 눌러가지고 영화표 뽑더라니까. 이미 세상은 바뀌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터진 거지. 어떻게 됐다? 촉발을 시켜버린 거지. 야, 더 빨리. 거기에 핵심 기술이 뭐다? 5G라는 거죠. 대표님 왜 5G가 핵심 기술입니까? 무선, 근거리, NFC. 옛날에 말은 계속 바뀝니다. 단어, 신조 계속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세상의 변화, 트렌드의 변화거든. 5G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6G 나옵니다. 6G 다음에 뭐 나오겠어요? 7G 나옵니다. 계속해서 뭐다? 이 산업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플러스 재료 양념이 톡톡톡 들어갑니다. 뭡니까? 미중 무역 전쟁이 들어갑니다.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1위의 점유율과 지지율? 점유율과 시장
가지고 있던 화웨이가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어그러지게 됩니다. 그 틈을 누가 노리고 있다? 대한민국 기업들이 속속속속 뭐다? 아싸 기회다 하면서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영국, 인도, 그죠? 북미, 호주, 캐나다 전부 다 속속속속. 그리고 또 가까운 거는 기술력이 괜찮은 일본 애들이 또 5G에 관심이 없어요. 신기하게도. 일본 쪽도 우리나라가 선점하고 있습니다. 이미 육지에 대한 기본 베이스는 각각의 통신사들과 업체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5G가 실용화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6G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5G도 많이 오르면 예전에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쉬어간 거예요. 6개월 쉬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겠죠.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쉬어가겠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미래를 이야기하는 게 미래. 저는 과감하게 그런 이야기 진짜 합니다. 저는 제가 돈 많이 벌어가 내가 잘 살겠다라는 생각은 이미 접었어요. 그죠? 저도 아직 젊기는 합니다만은 내가 딱 보니까 내 대에는 부자 될 가능성이 없어. 그런데 내 자식들, 어머나 결혼 안 했는데 내 조카들, 우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는 부유하게 살게 해주고 싶은 마음은 사실은 있습니다. 제 방송을 라디오처럼 들으시면 돼요. 야, 내가 지금 이렇게 주식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들 때문에 주식하는 게 아니요. 내가 주식을 잘해야지 내가 돈 벌 거 아니요. 내가 뭐 천년 만년 전문가였어요? 저는 항상 진짜 그 마인드거든요. 내가 천년 만년 전문가 못해요, 저는. 왜냐? 벌써 체력 떨어집니다. 예전에는 2시간씩 자도 한 달 내내 바짝 했는데 요새 체력 떨어지더라고요. 뭐 오래 못한단 말이죠. 한 3, 4년 하면 못하겠죠, 저도. 힘 빠져가지고. 그러면 저는 이제 저 혼자 매매하려고 주식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과거 이야기 넘어가는데, 제가 전문가를 하려고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네, TV에서는 이거는 안 나왔을 거예요. 제가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 게 아니었어요. 10년 이상 다닌 회사를. 나름대로 거기에서도 자리를 잡고 있었고, 그죠? 또 제가 이제 아파트 쪽이죠. 공동주택 설계 쪽에서 또 LH하고 이쪽에는 어느 정도 또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제가 회사를 왜 그만뒀느냐? 전문가 활동을 하겠다? 아니거든요. 제가 매매하려고 그만뒀어요. 왜? 아니 회사 다니는 것보다 주식하는 게 돈이 더 되니까. 회사 다니면서 주식을 했는데 물론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미래를 설계해 보니까 회사 다니는 것보다 주식하는 게 돈이 더 되거든. 그리고 실제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주식을 해가지고도 많이 벌었고요. 전문가 길은 사실 얼떨결에 넘어오게 됐습니다. 밑에서 매매를 하는데 계속해서 꼬셨던 거죠, 그죠? 공공정권에서 같이 하자. 혼자서 하지 말고 전문가 활동하자. 미래를 봐야 돼요, 미래를. 그러면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여러분들이 주식을 볼 때, 섹터를 볼 때 뭘 봐야 된다? 내가 산 종목이 그냥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야, 이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내 아들한테 줘놓으면 임마가 나중에 부자가 될 거냐? 부자가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종목들 위주로, 그런 섹터들 위주로 일단은 먼저 컨택을 하는 거지. 야, 내가 못 벌면 어때? 이까짓 거 뭐. 나는 뭐 이래 살지 뭘, 그죠? 뭐 아껴 쓰고. 저 소비 거의 안 하거든요. 술 안 마시지, 그죠? 음주 가무 안 좋아하지, 취미 생활 없지, 그죠? 오로지 저는 사무실에만 있거든. 그걸로 만족한다라는 거지. 주식에 대한 자세는 그런 자세가 필요가 합니다. 그러면 미래에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뭐다? 5G라는 거지. 다만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식은요, 5G가 시장의 주도주가 되면 올라옵니다. 하지만 뭡니까? 많이 오르면 쉬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올라가겠죠.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또 쉬겠죠. 또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저처럼 야, 나는 그냥
그래, 원래 나는 그냥 지금 나이가 좀 있으니까 그래, 그냥 이렇게 살고 대신 내 자녀들이라도 좀 좋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면 이런 종목도 사놓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정부 정책, 우리나라 기술주 밀 수밖에 없습니다. 자원이 없어요. 그죠? 또 대기업과 연계되어 있는 애들, 또 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 시장의 경쟁력이 있는 업종과 섹터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2020년은 적어도 전기차와 5G만 밀어붙여도 충분히 승률은 나온다고 봤어요. 굳이 급등하는 바이오주, 상한가 가는 급등주를 매매를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어요. 그리고 지금 또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이 종목 덜 갔다고 봅니다. 정회원들한테 목표가 알려드렸죠. 오늘 급등 나왔죠. 하지만 아직도 뭡니까? 주가는 덜 갔다고 봅니다. 잠시만요. 네, 아직도 제가 보기에는 더 올라간다고 봅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대부분의 저와 연이되어 있는 사람들 KMW 다 들고 계실 거예요. 1000명, 2000명이 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매수는 안 됩니다. 아쉽지만 지금은 매수는 안 돼요. 반면에 KMW 말고 차라리 뭐다? 제가 리스트는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죠? 차라리 뭐다? 다른 종목을 공략하는 게 맞겠죠.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사실 종목이 아니다라는 거죠. 업종과 섹터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가 기억에 남는 종목들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결국은 뭐다? 전기차하고 5G가 원래 기억에 제일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LB세미콘 시간 외에 잘 간다고 정예훈이 이야기하나요? 잠시만요. 이게 실시간 생방송이다 보니까 제가 방송하는데 정예훈들이 말을 거네요. 오늘 매수시켜 드렸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가길래 방송을 방해하는지 보겠어요. 오, 좋네요. LB세미콘 샀다 1 확인 좀 이따가 할게요. 네, 좋네요. 한 500명 샀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또 추천했고 어제도 추천했고 없는 사람 무조건 다 사라고 했고 그죠? 오늘 가입한 사람들도 매수하라고 문자 보내줬고 요것도 내가 나중에 이야기 해드릴게. LB세미콘 왜 매수했는지 다시 한번. 그래서 원래 핵심은 뭐 2개 종목 정도였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뿌듯합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 해드리고 그래서 첫 번째는 뭐 원래 이런 내용이 있었다, 우리가 이런 매매를 했었다라는 걸 잠깐 리뷰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자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쉬지 않고 추천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리뷰한다는 생각으로 일단은 좀 봤고요. 두 번째 이제 내용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두 번째, 최근에 하락장에 대해서 15% 때려 박았습니다. 제 장난을 좋아해가지고 정의원들하고. 자, 최근에 하락장에 대한 리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최근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리뷰는 저번 주에도 해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자, 최근에 시장은 급락을 했습니다. 급락을 했어요. 그죠? 급락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시장이 왜 급락을 했습니까? 코로나 확산 때문에 급락을 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급락을 한 바로 다음에 복귀를 했습니다. 시장이 왜 급락했지? 왜? 뭐 때문이었다? 코로나의 확산 때문이었다라고 복귀를 했습니다.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니까
그죠? 코로나 환자 수가 늘어나니까 시장이 급락하고, 코로나 환자 수가 내려가니까 또 시장이 올라오고, 복귀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대응을 해야 되잖아. 그죠? 대응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죠. 급락하는 이유를 보자. 그런데 코로나가 급락을 한 거고, 글로벌 증시는 괜찮았죠. 미국 증시 연일 상승, 일본 니케이, 중국 상해, 닥스 같은 뭐 전부 다 올라왔습니다. 아, 우리나라만 급락하는 거구나. 그러면은 코로나가 잡히면은 괜찮겠구나까지 이해를 했고, 하지만 또 뭘 봐야 된다? 섹터의 강도를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시장이 악재가 발생하고 시장이 급락을 했다가 반등이 나올 때 제일 먼저 올라오는 종목이 무조건 대장주다. 근데 뭐였습니까? 시장이 급락을 한 이후에, 시장이 코로나 때문에 급락을 한 이후에 딱 반등이 딱 나오는데 제일 먼저 누가 올라왔느냐? 5G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뭡니까? 다시 시장이 조금 빠질 때 뭘 샀다? 5G 때려 박은 거지. 그리고 오늘 신고가가 나온 거죠. 5G가 대박 났죠. 그죠? 요까지는 우리가 했어요. 자, 다시. 시장은 1년에 4번에서 5번 급락을 합니다. 못 피합니다. 못 피합니다. 시장이 급락했을 때 아주 짧은 생각으로, 야, 내가 20% 손실 종목을 정리해서 상한가 한 방을 잡으면 수익이 나겠네라는 생각을 하다가 쫄딱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99%의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한다? 그런 걸로 꼬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야, 우리 상한가 급등주 매일 수익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죠? 지 돈으로 지가 매매하지. 그죠? 나도 못하는데. 맞죠? 지 돈으로 지가 매매하지. 뭘 자꾸 회원들한테 추천하냐. 라고 씹어댔습니다. 제가. 그 차라리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움직이지 마라. 물렸으면 종목이 좋으면 기다려라. 테스나 시간에 상한가랐고요. 네. 물렸으면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매수를 하겠다고 하게 되면 선택해라. 여기도 적어놨네. 미래를 향한 성장주를 매수를 할 것인가? 며칠 전에 이야기한 거죠. 이슈에 움직이는 급등주를 매매를 할 것인가? 그리고 뭡니까? 아니면 그냥 코로나 진정될 때까지 기다리면서 멘탈만 유지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두 번째는 제가 절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문자 오고, 그죠? 카톡방 오고, 초대 오고, 그죠? 별별 일들이 다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하락장이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 맞습니까? 확진자 수가 이번 주 들어와가지고 200명대로 어느 정도, 오늘 소폭 늘어나긴 했지만 200명대로 약간 안정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은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종목이 올라왔느냐? 미래를 향한 성장주 어떻게 됐습니까? 5G. 다 올라와 버렸죠. 또 코로나를 진정하면서 기다리면서 멘탈을 유지했던 분들, 대표님 저는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지금 손절도 못하겠고요. 돈도 없고요. 그래 가만히 있어. 멘탈만 잡고. 어떻게 됐어요? 원익 QNC 한번 볼까요? 우리 종목. 뭐 장중에 정현들한테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 한번 볼까요? 엄청 좋은 종목이었어요. 엄청 좋은 종목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어가 매수를 했어요. 제가 아무 종목이나 매수하진 않죠. 이유가 있어서 매수를 했습니다. 그림을 참 잘 만들어 놨던 종목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급락 바로 전에 샀죠. 자, 오늘은 그냥 차트를 열어버리네. 그죠? 주가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를 못 돌파하네, 이 종목이. 그죠? 올라가려고 하면 부딪히고 올라가려면 부딪히고. 그죠? 그래서 차트를 딱 이렇게, 이제 회사는 좋은 회사고 당연히 보니까, 아, 여기가 뭐다? 여기가 저항이구나. 저항이구나. 여기만 더 넘어가게 되면 이 종목이 날아갈 수 있겠구나. 회사 괜찮죠. 원익계열. 기관들, 외국인들 매매하죠. 시가총액 크죠. 1000명이 사도 다 살 수 있죠. 물량 많죠. 실적도 좋죠. 향후에. 매수를 딱 했어요. 매수를 딱 합니다. 서줘. 그냥 편하게 사요. 그냥 샀어요. 갑자기 코로나가 딱 터지네. 헐, 대박. 어떻게 됐습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여기서 샀는데 그냥 순식간에 그냥 주가가 급락하는 거야. 지금 푹 뜯어 화나더라고요, 진짜로. 비단 이 종목뿐만 아니죠. 좋은 종목이라고 샀는데 코로나를 피해가지는 못한 거지.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아까 전에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어떤 종목을 할 거냐? 그러면 우리가 리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하락장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됐어요. 그러면 이슈에 움직이는 급등주 매매했던 사람들 지금 어떻게 됐겠습니까? 전부 다 고점에 다 물려버린다. 물론 개 중에 한두 명은 수익을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다 물려버렸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향한 성장주를 매수했던 사람들, 이야 주가가 빠졌다 할 때 나는 그래도 짜투리 돈이라도 샀다 하는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신고가 나와버렸어요. KMW도 마찬가지죠. 안 빠졌습니까? KMW도 빠졌습니다. KMW는 안 빠진 거라고 보입니까? KMW도 코로나 뚫게 맞았어요. 와, 잘 가다가 재수없게 기분 나쁘게 훅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겠어요? 테스나 상 같다고. 테스나는 내가 공식 추천 종목은 아니니까 패스. 자, 어떻게 됐겠습니까? 해놨잖아. 미래를 향한 성장주를 매수를 해야 된다고. 쫄지 말라는 거지. 간단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뭐다? 우리가 지금 하락장을 리뷰를 해보면 항상 하락장을 리뷰를 합니다. 하락장에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3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돈 있으면 좋은 종목 매수하기. 두 번째, 하락장을 만들어낸 이슈에 관련된 종목을 급등주를 매매하기. 세 번째, 그냥 울기. 울어야지 뭘 어떡하겠어. 슬프면 울고 아프면 아파야지. 그게 주식인데. 우리가 뭐 별나? 우리가 뭐 신이야? 급락돌기만 하면 울어야 돼. 울다 보면 올라오는 거야. 올라오면 또 언제 그랬다는 듯이 손뼉 치는 거지.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지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속 흔들리는 거지. 야, 나는 이 종목이 좋은 종목이니까 끝까지 그걸 가지고 갈래. 하다가 급락 오면 이게 아닌 게 배고 또 팔고, 나는 급등주 매매 안 할래 하다가 또 눈 돌아가가지고 사고. 뭐 갈 때요? 뭐 갈 때입니까? 뭐 바람만 불면 흔들흔들은 합니까? 흔들리지 말란 말이야. 물론 많은 것들이 흔들어댑니다. 시장에서. 내가 얘기했잖아. 나는 이 오픈 카톡방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는 왜 정부에서 이 문자 오는 거 못 잡아내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못 잡아내는 건지 안 잡아내는 건지. 그죠? 대박 한 방. 나는 대박이란 말 정말 싫어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해됐죠? 하락장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또 옵니다. 조만간에 또 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겪어봤고 지금 리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우리가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답은 자명하거든. 그런데 또 흔들리면 안 되겠죠.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내 여기에 하나를 더 적어놨어. 한국의 개별악재다라고 적어놨다. 이번 시장의 급락장은 저는 사실 위험하다고 보지는 않았어요. 왜? 시장이 잘 올라오다가 폭 떨어졌지만 한국만, 대한민국만 급락을 했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올라온다고 봤습니다. 정말 위험한 건 뭐다? 글로벌 정시예요. 미국이 급락하고 독일이 급락하고 영국이 급락하고 한국이 급락하고 중국이 급락하고 일본이 급락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진짜 폭락장이에요. 제가 겁나는 건 진짜 폭락장입니다. 첫 번째 폭락할 수 있는 방법, 금리 인상을 한다. 치료제가 개발돼서 미국의 FOMC 연방준비위원회인가요? 연준인가요? 그죠? 금리 인상을 한다. 한국은행의 이주열이가 금리 인상을 한다. 시장에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을 다 걷어들인다. 이러면 시장 급락. 근데 아직까지 한참 남았죠. 금리 인상을 하려면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걸립니다. 그죠? 다만 중간중간에 멘트를 하겠죠. 야, 시장이 안정돼가네. 우리 금리할 생각이 있어. 이렇게 하겠지. 그때마다 시장은 폭폭 떨어질 거야. 하지만 내년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급락을 준비하는 또 하나는 뭡니까?
나왔잖아. 한국이 먼저 보여줬잖아. 부지불식간에 뒤통수 한 방 맞았잖아. 코로나한테. 3일 딱 연휴했고 조금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였더니 어떻게 됐다? 순식간에 코로나가 퍼졌죠. 그러면 그 다음 누가 퍼지겠어요? 전 세계 글로벌 안 퍼진다고 볼 수 있습니까? 퍼집니다. 중국이 10며칠째 코로나가 박멸됐다? 아이고, 독감은 왜 박멸 못했니? 여름에 독감 걸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언제 걸립니까? 겨울에 걸립니다. 왜? 계절적인 이슈 때문이죠. 감기는 여름에도 걸리지만 겨울에 더 많이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절 추우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이야 그렇지만 겨울 딱 되면 산출적으로 수학적으로 모든 것들을 계산을 해도 무조건 더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조금만 삐끄덕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대박 터져버립니다. 글로벌 악재. 우리나라가 터졌다라고 하는 거는 다른 선진국들도 잠재적으로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게 만약에 어디에서 G7에서 한 나라 터진다 딱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된다? 시장은 이번 급락보다는 더 크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시장에 급락 올 걸 무서워요. 피할 수 있다가 못 피한다. 준비해야겠죠. 멘탈 미리 잡고요. 어떤 종목을 잡을 건지, 시장의 급락을 누군가는 왔을 때 쫄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급락 오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지. 과거에 보게 되면 저 짐 로저스 아저씨 나이 먹어가지고 그죠? 이제 와가지고 막 입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워렌 버핏 이야기를 하는데, 워렌 버핏이 내가 언제 돈 벌었다 이야기했지? 대공황 시절에 미국이 산업이 초토화돼가지고 모두 거지가 될 때 투자를 해가지고 대박을 내는 거야. 워렌 버핏이 지금 대박 낼 수 있습니까? 못 내잖아. 계속 손절하잖아. 손절. 손정이 일본에 대박 낼 수 있습니까? 물론 알리바바 같은 거 해가지고 대박을 냈지만 지금 납니까? 안 되죠. 호 시절에는 돈을 못 벌어요. 진짜 대박 내는 사람들은 시장이 급락했을 때, 망가졌을 때 투자해가지고 버는 거예요. 누군가는 글로벌 악재 또는 내년에 대한 시장에 대한 급락을 고민을 하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저 같은 사람들은 역으로, 야, 이거 정말로 한번 기회가 올 수도 있겠구나. 대박은 아니지만 내가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투자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절반 정도는. 그리고 항상 뭐다? 그런 경각심과 또 기대감을 동시에 적절하게 조절을 하면서 가지고 가는 거죠. 잡주, 단타, 급등주 매매 안 합니다. 최근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량주, 시가총액 높은 종목을 해도 충분히 돈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1,000원짜리 종목들 급등주 매매할 바에는 삼성전자 몰빵해가지고 1% 수익 떼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야, 삼성전자 몰빵을 해. 1% 수익이면 몰빵을 했으니까 엄청나게 수익금이 많을 거 아니야. 그죠? 물리면 에이 하고 냅두면 되잖아. 안 그래요? 그런데 적은 돈으로 급등주 15% 20% 급등주 매매해가지고 장중에 파닥파닥 끓이는 애들 매매해가지고 상한가 먹어야 돈 되고 재수 없으면 물리는 종목 뭐하러 합니까? 정말로 돈을 벌려고 하게 되면 대형주에 그냥 몰빵하시면 돼요. 몰빵해가지고 1, 2% 떼게 하면 돼요. 그게 훨씬 돈 됩니다. 우리는 수익률 게임을 하는 게 아니고 수익금 게임을 해야 된단 말이지. 그런데 시장에 있는 대부분의 리더들은 여러분들한테 수익률로 눈을 현혹을 시켜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 돈으로 해라 그래. 그렇게 매매 잘하면. 나는 내 돈으로 할 수 있는데 내가 회원들하고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지. 사람들한테 매수하세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이제 봤는데요. 매수 들커. 매도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내가 대표님 매도 못했는데요. 지금 매도하니까 또 그 다음날 내가 또 나와. 대표님 어제도 매도 못했어요. 아, 뭘 도대체 매도하라고 문자를 한 3일 내내 보내줘야 돼. 그게 개인 투자자야. 그게 개인 투자자야. 매수 못하고 매도 못하고 그 사람들한테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맞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지금 딱 하나 더 이야기 싶은 건 이거예요. 글로벌 악재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한국에서 코로나가 터졌는데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는데 터졌단 말이야. 미국도 터진다는 이야기, 일본도 터진다는 이야기예요. 추워지고 날씨가 요새 새벽에 춥더라잉, 그죠? 터진다는 이야기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고민을 이제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멍 때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리뷰들을 한번 했어요. 이제 하락장에 대한 리뷰. 왜? 많이 올라왔으니까. 그죠? 또 이런 것들도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의 내용들 제가 쭉 했던 내용들 그죠? 뭐 다 이래 보면 이 다 이제 일반 사람들 하는 내용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그죠? 대략적으로 뭐다? 이제 시장을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대강 그림은 나오는 거지. 지금은 어떻게 여전히 좋은 종목을 매매를 하는 거고 글로벌 악재가 올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고 뭡니까? 기대감과 공포의 중간에서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걱정하는 거는 일단은 정혜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정혜원들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제가 정혜원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너무 질러. 대표님 종목은 안전하니까. 뜨끔뜨끔하다고 해줄리? 뜨끔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죠? 방송 탓이네. 해절님, 그죠? 뜨끔뜨끔해요? 지금 정혜원들을 내가 보면서, 땡님도 방송 내. 문제가 뭐냐면, 너무 질러. 대표님 종목은 안전하니까 개뿔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어머나, 방송이네. 뭐 어때요? 유튜브인데. 야, 안전하면 좀 편하게 안전하면 더 좋잖아. 좀 깔아놓고 이것도 주식이라는 게 재미도 있어야 되잖아. 분산 투자해 놓으면 오늘은 예수 좀 뛰네 또 기분 좋고 해야 되지. 그죠? 하나에 몰빵해 놓으면 좋지는 않지. 대강 무슨 말인지는 아실 거예요. 기쁨이님 반가워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이겠네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해됐죠? 우리는 방송하면서 종목 이야기 잘 안 합니다. 종목이야 뭐 그냥 주면 되는 거지 뭘. 그죠? 글로벌 악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준비도 하자라는 거죠.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너무 달리지들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뭐다? 공포와 기대의 딱 중간선에서 줄타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거예요. 한쪽으로 쏠리면 무조건 사고가 납니다. 그게 공포감이어도 사고가 나요. 너무 기대감이어도 사고가 납니다. 중심 잡기가 참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은 뭐다? 멘탈 게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뭐 오늘은 일단은 뭐 저번 주에도 제가 이제 방송을 했고 오늘도 방송을 했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7개월, 8개월 정도 이제 톡방을 운영을 했습니다. 무료 톡방을 운영을 했고 뭐 14기, 15기까지 체험방 또 그죠? 정말 열심히 했고 또 잡주는 거의 추천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사실은. 그죠? 종목 뭐 추천 수는 뭐 100개가 넘어갔던 것 같은데 뭐 승률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죠? 많은 종목을 매매를 했는데 오늘 톡방을 깬다니까 조금 아쉬운 면도 좀 있었고. 어쨌든 간에 뭐 만든다고는 다음 주에 만든다고는 하는데 뭐 안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 바뀌어가지고 이대로 빠이빠이 할 수도 있는 거고.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뭐 그거야 모르지 뭐 세상 만사가. 그죠?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뭐 1분기 우리가 이제 1, 2분기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 그리고 이 종목을 왜 봐야 됐는지 어떤 의미에서 봤는지 또 향후에도 봐도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내용들 현재 시장의 급락장에서 리뷰 좀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또 다가올 내용들도 한번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자 오늘은 제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매매를 하면서 뭐 계속 대기 회원제를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능력이 없었어. 그죠?
사람이 많아가지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제 대기 회원제를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회비를 올립니다. 회비를 올리고요. 네, 회비를 좀 올리고요. 왜냐면 이제 뭐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그죠? 초창기 왔던 사람들은 뭐 워낙 많이 버셔가지고, 제가 올리지 않고 한 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그 이야기까지 좀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생각이 많아요. 이거는 이제 번외 이야기입니다. 솔직하게 항상 뭐 솔직하지 않습니까? 번외 이야기인데 저도 사람이거든. 고민을 해요. 솔직하게. 사람을 더 뽑을까 말까 맨날 고민합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야 그냥 내가 잘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그냥 한 배로 더 뽑아버릴까. 배로 더 뽑으면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그죠? 그러다가 아니다. 욕심내다가는 이것도 망한다. 적당하게 하자.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8개월 계속 끌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끌고 왔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대기회원제라는,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가입한다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막 기다리라고 하고, 그죠? 대기회원제라는 것도 도입을 했었고. 대기회원제를 도입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면요. 방에 회원들이 있는데, 안에 있는 회원들이 안정권에 들어와야지 좀 안정이 되면 또 집어넣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안정이 되면 집어넣고 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런 이야기를 좀 했던 부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기 회원제를 했고, 다만 좀 웃긴 거는 나는 사실 무료 카톡방도 항상 똑같은 식으로 리딩을 했거든. 7개월, 8개월 동안에요. 추천주도 비슷하게 정해온 방송하고 추천주를 보내드렸고 리딩도 거의 비슷하게 했는데 역시 뭐다? 제가 있고 없고는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제 입에서 이 광고가 참 말이 안 떨어져요. 광고를 안 한 게 벌써 5년, 6년을 그래가지고 광고에는 정병인데 결심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냥 까놓고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정회원들한테도 항상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도 했습니다. 저는 대박은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저는 대박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대박을 내주겠다, 큰 돈을 벌어주겠다, 급등주를 주겠다, 부유하게 해주겠다는 이야기는 절대 안 합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딱 하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는 건 있습니다. 뭐다? 영화의 대사죠. 내 원금은 지켜드릴게. 내가 여러분들의 원금은 안 까먹게 해줄게. 돈은 못 벌더라도. 왜? 제가 지금까지 봐왔던 전문가 활동, 제 주위의 전문가, 수많은 개미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을 시작을 했고, 정말 소중한 돈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을 다 했죠. 그죠? 저도 한때 위험한 종목을 했었습니다. 근데 결과론적으로 제가 5년, 6년을 지켜봤는데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뭐다? 전부 다 돈을 잃었다라는 거죠. 원금을 유지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주식은 멘탈 게임이라고 했죠. 원금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자산은 알아서 오르더라는 거죠. 특히 원래 우리가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래 좋은 종목, 시가 좋은 총액 높은 애들, 미래 성장주들 매매했는데 중간중간 시장이 급락하고 시장이 흔들려서 중간중간에 힘든 시기도 분명히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1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구는 돈을 벌고 누구는 돈을 잃고가 아니고 전체 모든 저하고 매매했던 모든 사람들이 물론 어제 가입한 사람 빼고요. 한 달 가입한 사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내 능력이 특출해서 나는 돈 벌었습니다. 누구는 돈 잃었습니다. 아니고 전부 다 같이 돈을 벌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다? 내가 원금은 지켜드릴게요. 원금을 지키면 하락장, 급락장에서 기회도 오고요. 아시죠? 그죠? 또 원금을 지키면 항상 뭐다? 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 이후에 톡방은 폐쇄가 됩니다. 톡방은 폐쇄가 되고요. 회사에서는 월요일날 재개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컨트롤하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항상 톡방 폐쇄에 한 표고 회사에서 유지하자고 하니까 하는 거지. 저는 무료 톡방을 없애자고 계속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유로 가격이 인상이 됩니다. 9월 21일부터 인상이 확정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많이 벌어서 그런 수도 있고요, 그죠? 잘나서 뭐 더 벌겠다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역시 9월 21일부터 가격은 인상이 됩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로라고 되어 있네요. 유로 가입은, 지금은 이제 대기 회원제는, 9월 3일이죠. 오늘이 며칠이죠? 내일 모레까지인가요? 금요일까지 대기 회원제는 일시적으로, 정지가 됩니다. 정보다, 가입을 하게 되면 즉시, 정해온 방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수회전 문원형 카카오톡이죠. 대기회원제 클릭을 하시게 되면요. 카카오 친구 플러스인가요? 플러스 친구를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성명하고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담당자 분들이 전화가 가실 거예요. 가시면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가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입을 유치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왕이면 이야기를 해드렸다시피 8개월 정도 지켜보셨을 테고, 그죠? 8개월 정도 지켜보셨을 테고 현재 보이고 있는 화면 뭐 성명 남겨라, 번호 남겨라 이런 거는 8개월 만에 제가 처음으로 올려드립니다. 맞죠? 한 번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그죠? 저는 올린 적도 없고 말을 꺼낸 적도 없는데 올리는 이유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혼자 해가지고는 답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진짜로. 망하더라도 저하고 해서 망해야지 덜 망하는 것 같아요. 돈을 못 벌더라도 저하고 하면은 원금은 내가 지켜드린다고 하잖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 안 꼬시고 뭐 잘하겠지 냅뒀더만, 그죠? 전부 다 엉망진창입니다. 누군가는 붙잡아 놔야 된다라는 거지. 저희 방의 불문율 첫 번째 간단합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매매한다. 반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할 문제, 나를 따라서 오든가 환불하든가 택길입니다. 그죠? 당연히 어떻게 합니까? 다들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가격 인상하기 전에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요. 뭐 여유자금이 좀 있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또 저하고 좋은 매매해서 계속해서 즐거운 매매 또 이왕이면 또 편안한 매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더 이상 광고하면 웃기니까요.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생들 하셨고요. 즐거운 오후들 되시고 KMW 오늘 신고가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요. 끙님 저도 하트. 네. 자, 즐거운 오후 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